역학이라는 의미를 설명을 하면은 이 한문 안에 역을 배우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역이라는 글자를 가만히 보면은 요게 날일자하고 달월자가 날일자하고 달월자가 합해서 요게 역이라는 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자, 결국에 해와 달의 변화, 해와 달의 변화에 따른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학이라는 것은 천문학에 근거한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면 천문학에 근거한 이러한 그 자연현상을 연구한 학문이 언제부터 정립이 됐냐면은 지금부터 한 5,500년 전이요. 지금부터 5,500년 전에 인류 문명의 4대 발생지가 제일 중요한 게 이집트의 나일강 그 나일강 주변에서 이집트의 문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이게 지금 말하면 중동 이란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의 간디스강, 그 다음에 중국의 황하간 양자강, 이쪽에서 발달을 한 문화가 오늘날의 인류 역사의 문명의 발생지예요. 그런데 이 역학이라는 건 물론 중국에서의 5,500년 전에 중국의 고대 문화에서부터 시작한 학문인데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천문학적인 얘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공개 강의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46억 년 전에 지구가 언제 탄생했을까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뭐 논쟁은 있지만 거의 지금부터 46억 년 전, 46억 년 전에 지구가, 그러니까 이 우주가 팽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46억 년 전에 지구가 핵폭발이 하듯이 터져요. 그게 이제 유명한 빅뱅이라는 겁니다. 이 빅뱅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 우주가 형성돼요. 그때 이 우주물의 핵심이, 여기에 우주의 핵심이 이게 태양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핵심이 태양이 되고, 그때 터지면서 빅뱅에 의해서 터지면서 이제 많은 행성이 이루어집니다. 그 행성이 태양하고 제일 가까운 게 수성이에요. 그 다음에 금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화성입니다. 그리고 목성이고, 그리고 토성이 있어요. 즉 이 우주가 핵폭발에 의해서 그 뒤에 뭐 천왕성, 해왕성 있지만은 그 천왕성, 해왕성 같은 거는 아주 이 7개의 행성에 비해서 아주 죽어요. 영향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46억 년 전에 우주의 역사를 보면은 우주의 빅뱅에 의해서 터지면서 그때 물론 이제 오늘날 그 과학이 발달돼서 측정이 됐지만은 이 수성 같은 경우는 태양하고 거리가 원칸 가까워서 이 온도가 수만 도예요. 그러니까 뭐 불덩어리에 해당하는 행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금성도 태양하고 거리가 이것도 가까워서 이것도 수천도에, 천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아주 참 조물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성은 오로지 지구밖에 없어요. 지구는 마이너스 아무리 추워봐야 마이너스 50도, 아무리 더워봐야 플러스 50도입니다. 그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어요. 좀 이따 또 말씀드리는데, 또 인간이 살기 적합하게 이 지구만 유독 달이라는 행성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인데,
화성은 지구보다 거리가 더 멀어서 이건 영하 몇백 도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성은 이거보다 더 멀고 이 목성은 지구의 100배에 해당하는 크기의 달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별인데 이 목성은 이거는 이거보다 더 완전히 얼음 덩어리입니다. 토성은 더 그렇죠. 이건 뭐 더. 그런데 우리가 이 뉴턴이 얘기하는 만유인류의 법칙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이 궤도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도는 궤도가 일정하게 서도를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게 일정하게 돕니다. 이 궤도가 파괴됐다면 인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화성도 그렇고 다 일정한 궤도를 하고 도는데 지금 가장 인류가 살기 적합한 이 행성이 오로지 지구밖에 없고 지구만 유독 달이라는 공존하는 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5,500년 전 옛날 사람들도 경험에 의해서 그걸 아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으로 증명이 됐지만은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싹 돌아오는 기간이 365.7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싹 돌고 오는데 기간이 365.7일 걸려요. 그리고 달이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 싹 돌아오는 기간은 요게 29.5일 걸려요. 그러니까 이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을 하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전을 하는 거예요. 그때 자, 이 지구가 이건 이미 이집트에서도 5,000년 전에 태양신이라는 게 그래서 태양을 숭배한 거예요. 그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오는 365.7일인데 이때 요거를 12로 나누면은 30일 정도 나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한 달이라는 30일을 계산해서 30일씩 12번을 두면 365일이니까 1년 12월이 12달이라는 이 개념을 찾습니다. 그때 이 지구가 태양이 있고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게 360도입니다. 한 바퀴 도니까 360도인데 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가장 기준점이 어디냐면은 이게 동지라는 점이에요. 그 왜 동지를 중요시하냐면 이 동지가 가장 밤이 긴 때예요. 그리고 동지를 지나면서부터 뭐예요? 낮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아마 지금부터 한 20일쯤 지나면 12월 20일쯤 되면 동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가 가장 밤이 길고 그게 지나면은 그때부터 빛의 지구가 이 태양을 보는 빛의 각도가 커져요. 그래서 낮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 동지에 의해서 기준에서 요걸 한 바퀴 돌을 때 15도씩을 쪼갰어요. 15도씩을 쪼개 가지고 요게 되면 30도죠. 합하면은 30도가 12번을 돌면 360도가 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달이 되는데 요 15도씩을 쪼개서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24절기를 찾아냈어요. 24절기가 입춘우수 경칩춘부 청명이라는 그 절기인데 원래는 동지를 기준합니다. 동지를. 그런데 그 왜 그러냐면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은 원래 동양에서도 원래 그 역학에서도 우리가 오늘날에는 한 해가 바뀌는 기준을 입춘을 기준으로 해요. 근데 옛날에는 동지가 기준입니다. 동지가 지나면 한 해가 바뀌는 걸로 봐요. 지금도 대만의 역학자들은 동지가 지나면 한 해가 바뀐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입춘을 기준하지만 원래는 구심점이 동지예요. 그런데 참고로 이 지구가 똑바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기울어져 있는 지구가 도는 거예요. 이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24절기에서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즉 30도, 30도, 60도가 되는 거죠. 이게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지구에 이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중심점이 이 중심이 되는 요점이 어디냐면은 사실은 이렇게 이게 똑바로 되려면은 이렇게 돌아와야 되거든요.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60도쯤 요 춘분점이 가장 중요한 기준점, 중심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절기를 따질 때 24절기를 따질 때 기준이 되는 점은 춘분점이에요. 이 춘분점이 아주 중요하다는 건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24절기를 만들고 24절기에서 두 개씩 입춘우수 이렇게 합해서 30도씩을 해서 요거를 쪼개서 12달을 만들 이렇게 해서 1년 12달 1년 12달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달력을 만든 게 이게 양력이라는 달력이에요. 양력. 그러니까 이미 고대 5000년대 이집트에서도 양력이라는 달력을 사용했어요. 동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양력이라는 달력을 5000년 전에 알았습니다. 절기를 찾아낸 거예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자 그런데 동양에서는 뭘 중요시했냐면은 이 양력을 알았지만은 지구가 우리가 그 조수 간만의 차이라든가 이 달의 중력에 의해서 밀물 썰물이 일어나는 걸 알았어요. 달의 중력에 의해서. 그래서 요 달이 지구를 한 바퀴 싹 돌아오는 29.5일이라는 요 일, 요거를 한 달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자 이걸 나눠보면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30.4일이 나와요. 한 달이. 양력으로는 30.4일인데 이걸 달을 기준으로 하는 걸 이걸 음력이라고 그래요. 음력. 이 달을 기준으로 하는 음력으로는 29.5일이니까 이게 뭐예요? 거의 하루는 좀 안 되지만 하여튼 0.9일 거의 0.1 모자라는 하루의 시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년 12달 이렇게 해서 1년 12달을 계산하는 게 이게 음력 달력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달을 한 바퀴 돌아왔을 때의 달력과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을 때의 달력에 이런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중간에 19년에 계산해 봤을 때 19년에 7번이라는 윤달을 집어넣은 거예요. 윤달을. 그래서 19년에 7번이라는 윤달을 집어넣어 갖고 그 부족분을 메꿔준 겁니다. 그래서 음력에 윤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미 5000년 전에 중국의 학자들이 다 알고 있어서 그걸 계산해서 원력을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참고로요. 화성이나 목성이나 토성은 지금 수성이나 금성이나 화성은 이 행성 위에 돌고 있는 딴 행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성이나 토성은 목성은 4개를 갖고 있고 토성은 7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달과 같은 행성이 목성은 4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토성은 7개가 돌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물론 왕캉 영하 뭐 몇백도 몇천도니까 생명체가 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지구하고 가장 거리가 가까운 화성의 경우는 온도가 뭐 200도 300도라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생명체가 있을 걸로 봐서 여기를 자꾸 탐색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생명체의 근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공개 강의일 때 말씀드렸지만은 그런데 이 지구가 참고로 똑바로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돌아요. 근데 이 기울어지게 된 동기가 왜 그랬을까요?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왜 그랬냐면은 이 지구가 태양을 돌 때 팽이가 돌듯이 팽이를 딱 치면 팽이가 돌듯이 뱅뱅뱅 도는데 흔들리면서 돌아요.
그 흔들리면서 도는 거를 이거를 세차 운동이라고 그래요. 세차 운동. 이 세차 운동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이 지구가 흔들립니다. 막.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1년 300이 돌아오는데 이게 이 세차 운동에 의해서 이게 도는 떨리면서 돌기 때문에 똑바로 있던 게 기울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기울어지게 언제부터냐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지만은 대략 학자들이 26만 년 전부터는 그랬을 거다. 그러면 인류가 지구상에 탄생한 게 뭐 어떤 사람은 50만 년, 100만 년 그러지만은 사실은 인류는 26만 년 전 이전에는 없었고 26만 전 이후에 인류가 존재했을 걸로 봐요. 그런데 이 세차 운동에서 떨리는데 이때 요게 이 지구가 참고로 얘기하면은 72년에 한 1도씩 변화됩니다. 즉 팽이가 돌듯이 도는데 이 떨림 현상에서 지구의 그 중심점이 72년에 1도씩 바뀐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72년인데 이게 360도로 원래로 돌아오려면은 이걸 계산하면 이게 25,920년 걸린다고 그래요. 25,920년. 그러니까 대충 26,000년 정도 봤을 때, 즉 이거의 10배. 그러니까 26만 년 정도 됐을 때 그런 세차 운동이 10번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참고로 지금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도는데 팽이 돌듯이 떨면서 도는데 요 중간이 되는 13,000년 전. 13,000년 전에 축이 한번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팽이가 이렇게 돌 때 이렇게 떨면서 돌거든요. 그때 가운데 왔을 때 한 번쯤 떨린다는 거예요. 이 13,000년 전에 인류가 살았었는데 인류가 멸망했을 걸로 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잊어버린 도시를 위해서라는 그 책에도 나오는 아틀란티스라는 거예요. 이 아틀란티스라는 그 도시가 이때 멸망한 거고, 이 아틀란티스라는 그 시대가 13,000년 전에 문명 도시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13,000년 전에 멸망하고 다시 인류가 발달돼서 오늘날 온 거다. 그러면 요게 다시 또 일로 오려면은 26,000년 아니에요? 근데 26,000년인데 요게 오는 시간이 지금 우리가 남미의 마야 문명의 기록에 의한다든가 이집트의 기록이라든가 인도의 기록에 의하면은 요로 오는 게 2012년 12월 21일이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화 2012년이라는 영화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영화는 한 번쯤 보세요. 근데 이때 이 날이 언제냐면은 이 날이 바로 2012년 그해 12월 21일이 동짓날입니다. 그날이. 그러니까 동지가 지구의 구심점이 되기 때문에 이 동지가 되면 지구축이 다시 이렇게 흔들렸다가 다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멸망하는 거예요. 축이 바뀌니까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12년이 과연 맞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논쟁이 많아요. 그건 왜냐하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2년 12월 21일을 가봐야 알아요.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데 뭐냐면은 여 중간 딱 재는 점이 13,000년 전이었을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3,000인데 여기 딱 중간에 왔던 이 해가 어떤 해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것만 정확히 알았다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아틀란티스가 망한 횟수만 알면은 이 값을 13,000년을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원 후 2000년이니까 기원 전 11,000년, 만년 1,000년 전이라는 걸 찾을 수 있는데 그걸 아직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대 마야 문명의 기록서라든가 그 다음에 인도나 이집트의 고대 문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2012년이 될지 2032년이 될지 52년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해 돌아오는 그해 동짓날이 기준점이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영화도 있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사는 세계가 참 불확실하고 미지수란 얘기를 이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뭐 거기에 우리가 인류가 멸망해도 내일 죽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거니까 거기를 우리가 연연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나 하여튼 이 우주 물리학적으로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고요. 참고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러면은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돌아오는 양력과 달이 지구를 음력을 알았는데, 자, 이 역에 대한, 즉 달과 해의 변화라는 역에 대한, 이 역에 대한 학문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언제부터 체계화됐을 것이냐. 우리가 지금부터 5,500년 전에 중국에서 5,500년 전에 중국은 우리가 모든 문화는 강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쉽게 해서 강에 끼고 있어야, 원래 인류는 뭐 야만 사회에서 농경 사회, 벼농사를 져야만 농경 사회에서부터 한 군데 이렇게 묶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뭉쳐서 살았는데, 그렇게 된 게 지금부터 한 5,500년 전이고,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 내지 3,500년 전, 그러니까 한 5,000년 전에 중국은 부족 국가예요. 이때 당시에 부족 국가가 형성됩니다. 이 부족 국가가 형성이 됐다는 건 뭐냐면 시족 사회에서 이 강을 끼고 모여 살아요. 이 모여 살았다는 얘기는 이때가 농경 시대가 된 거예요. 농경 시대가. 즉 농업 시대가 된 겁니다. 농업 시대가. 이 농경 시대가 돼서 이 벼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자, 그때 이 부족 시대의 지도자는 누가 되냐 하면은 어디까지나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 그러니까 그때는 수명이 평균 연령이 20세가 안 됐어요. 의학도 발달되지 않고 뭐 어려서 죽고 그러니까 20세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때 지도자는 뭐냐면 오래 산 사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 그 사회를 지배하는 지도자가 됐겠죠. 오래 산 사람이. 그런데 이때 이 중국의 이때 지도자 중에 이제 오늘날 중국의 문화, 이 동양의 문화를 형성시켜주게 된 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이때 중국에서 이때 이 황제라는 분이 아주 5,000년 전에 중국의 황하 지역의 부족 국가의 지도자로서 황제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제일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인데, 야, 이거 농사를 짓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고 나도 다음 세대가 벼농사 씨를 뿌리고 살아가는 거를 어떻게 알려줄 수 있는,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거를 상당히 염려했습니다. 그때 이 황제라는 분 밑에 두 분이 존재했어요. 참모가. 한 사람은 대요라는 사람이었어요. 대요라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창일이라는 사람이 존재했어요. 이게 hil자인데 오늘날은 쓰지 않는 자입니다. 창일이라는 두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황제라는 분이, 야, 이 두 참모를 놓고,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기록을, 근데 그때 당시도 언어는 있을 거 아니에요. 말하는 언어, 이런 언어는 있었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좀 우리가 기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겠는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이 대호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중국 그땐 강에서 황하 지역에서 거북이하고 하마를 잡아놨더니 그 등에 신기한 문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우라는 사람이, 그게 유명한 하도낙서라는 거예요.
이제 유명한 하도낙서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자 거북이를 잡아놓고 보니까 거북이가 이렇게 9등분된 이런 등과 그 다음에 하마 등에 점이 찍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찍혀 있냐면 신기하게 자 이쪽을 북쪽이라고 보고 이쪽을 남쪽이라고 보고 이쪽을 동쪽이라고 보고 이쪽을 서쪽으로 보는데 물론 그때 동서남북이라는 개념을 몰랐어도 해가 뜨고 지는 거는 경험해서 알았잖아요. 그래서 해가 뜨는 쪽이 동쪽이다라는 건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가 뜨고 지는데 그 하마 등에 어떤 식의 점이 그려져 있냐면은 자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북쪽에는 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6개의 점이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점이 2개가 쳐 있고 7개의 선이 그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점이 3, 4, 7개. 동쪽에는 3개가 그려져 있고 8개 다 7, 8개. 8개 점이 있고 서쪽에는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9개의 점이 그려져 있었어요. 9개. 그래서 여기 북쪽에는 하나, 남쪽에는 둘, 동쪽에는 셋, 서쪽에는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는 5개가 그려져 있었어요. 5가.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중앙이에요. 이걸 보고 대요라는 사람이 이렇구나. 지금 여기서 이 대요라는 사람이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마지막에 10. 즉 10진법이라는 거를 생각해냈어요. 즉 1서부터 10이라는 개념을 그때 처음 찾아냅니다. 그래서 숫자적인 개념 1서부터 10까지라는 10진법. 그런데 이 하마 등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보고 북쪽은 1이고 남쪽은 2고 동쪽은 3이고 서쪽은 4로구나. 그래서 방위로서 동서남북이라는 거와 숫자 개념을 찾았고 가운데가 5로구나 하는 걸 찾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0이라는 10진법을 찾아내요. 이 10진법이 나오면서부터 숫자 개념을 찾아낸 거예요. 이때 이제 중국의 고대 문명이 이제 싹이 트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요라는 사람이 이 모양을 보고 어떻게 그려냈냐면은 북쪽에는 1이 있는데 아까 1에다가 5를 더하면 6이 나오는구나. 이게 북쪽이에요. 그리고 남쪽은 2가 있고 여기다가 여기 2가 있고 여기다가 5를 더하면 7이 되는구나. 그리고 자 여기 동쪽엔 3이고 5를 더하면 8이로구나. 요 중앙엔 5가 있고 여기는 4가 있고 9가 있구나 하는 이 동서남북. 이쪽이 동쪽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그리고 중앙에 5가 있고 그렇게 하고 5에다 5를 더하면 10이라는 개념. 즉 10진법을 찾아내면서 동서남북의 방위를 찾고 여기다 숫자를 붙여놨어요. 이 원리를 밝혀지면서부터 이제 그 중국의 문화가 이 역의 학문이 이제 발전하는 건데 이 모양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모양이 뭐예요? 이 모양이 바로 만자죠. 절에 쓰는 만자예요. 즉 바로 석가모니가 얘기하는 절에서의 이 기호도 바로 이 하도낙서에서의 역의 원리를 표시한 겁니다. 근데 이 모양을 비틀은 게 누구예요? 이렇게 비틀은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나치 기호죠. 즉 역사적으로 이미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그 히틀러의 참모가 바로 티베트에서 스님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티베트가 불교 문화네요. 그 영향을 받아갖고 이 나치의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근데 이 자연현상을 뒤집었기 때문에 우리가 히틀러가 아니라 뒤틀려서 망했다는 속된 얘기를 하지만은 이 문화가 바로 이 하도낙서의 그림을 본따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 하도낙서의 얘기는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이 자연의 현상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십진법을 알아갖고 이 1서부터 10까지라는 개념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그러면서 이 데오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야, 우리 여기 지금 지구 살고 있는데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이 가만히 보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해가 떠. 즉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해가 뜨고 해가 지면 우린 밤이 되고 밤이 될 때 달이 떠. 그럼 인류가 살아가는데 영향은 해와 달의 영향을 받는구나. 그때 해의 영향을 이거를 태양이니까 양의 개념으로, 그 다음에 밤이 됐을 때 달의 영향을 받는 걸 음의 개념으로, 그래서 양과 음이라는 양음의 개념이라는 이원 개념을 찾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양과 음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남자는 양이고 여성은 음이고 음양이 조화가 돼서 또 이세가 만들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고 해가 뜨면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잠이 드는구나. 이렇게 음양의 원리를 찾게 돼요. 그때 이 데오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살고 있는 지구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려면은 기본적인 요소가,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요소가 뭐가 있어야 되겠는가?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거 보니까 물이야. 즉 수라는, 즉 인간은 물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물이 우리 인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수로구나. 그 다음에 수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농경사에서 먹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모든 만물의 곡식이 자라는구나. 이 모든 곡식은 땅에서 자라야 돼. 토. 그런데 이 목에 의해서 우리가 뜨거운 열기가, 그러니까 야만 시대에 있다가 불이 발견돼 갖고 고목게 되면서 인류 문화가 발전한 거거든요. 화의 기운이 있어야 되구나. 그 다음에 토에 의해서 그 다음에 모든 결실을 맺는 금의 기운이 있구나. 이런 수, 목, 화, 토, 금이라는 오행의 개념을 이 하도낙서에서 여기서 찾습니다. 이게 유명한 음양 오양이라는 원리가 이때 나오면서부터 중국의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고 여기 태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행성의 용어를 수성, 금성, 화성, 토성, 즉 우리 인간에 필요한 오행대로 이름을 붙였잖아요. 수성, 금성 이렇게 붙인 이유도 우리 인간의 지구가,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행성이 이 5가지 요소인 것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서양이나 동양이나는 똑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부터 5,500년 전에 대유라는 사람이 그 하마 등을 보고 이 모형을 찾으면서 음양오행, 음과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살아가는 데는 오행성이 필요하구나 하는 음양오행 이론을 찾아냅니다. 이걸 발견해내니까 아주 진짜 중요한 요소를 발견하게 돼요. 자, 그래서 대요라는 사람이 음양오행 이론을 제시하고 이걸 기록하고 십진법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좀 나이가 어렸던 창일이라는 사람이 무릎을 친 거예요. 야, 기가 막히구나. 여기다가 모든 걸 맞추면은 이론이 정립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창일이라는 사람이, 아까 창일이라는 사람이 이 대요가 얘기하는 이런 십지보 오행에다가 여기다가 야, 이걸 어떻게 여기다 표시를 하자. 그럼 왜 표시를 하려고 그랬을까? 그때는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니까 이 농민들이 지도자가 죽고 난 뒤에도 다음 세대도 계속 농사를 짓는 농번기에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경작하고 언제 하는 그 기록을 위해서, 야, 이걸 어떻게 기술할 수 있는 기록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기록을 하려면 뭐예요? 문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문자를 창설해야 되겠다 하는 문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문자를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형상을 보고 모양이 어떻게 됐느냐, 그 모양을 보고 그린 이게 상형 문자예요. 원래 한문은 상형 문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문이라는 걸 만들어요. 상형. 그러니까 사람이면 사람이 이렇게 네 다리를 쥐고 이렇게 서 있는 모양을 보고 그린 게 사람 인자예요. 그리고 해가 막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니까 이 모양을 보고 그린 게 나를자거든요. 달은 초생달, 보름달, 금음달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 이 모형을 보고 그린 게 월자예요. 이렇게 그 형상을 보고 그리게 됩니다. 그때 형상을 보고 그리는데 여기다가 이제 문자를 만들면서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럼 의미를 어떻게 부여했냐면은 자, 야, 우리가 모든 사람, 그때 당시에는 의식주에다가 모든 걸 연결했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살아려면 먹고 살아야 돼. 그럼 먹고 살려면 땅에다가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씨를 뿌리려면은 그러면 뿌리려면 밭에다 뿌려야 돼. 그럼 평평한 밭은 뭘 쟁기로 가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여기 밭이 이렇게 있다. 밭이 있는데 여기다 뿌리를 박자. 그러면 뿌리를 박아야만 싹이 나올 거 아니에요. 모든 식물은 뿌리를 박아야 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갑목이라는, 갑이라는 글자를 만듭니다. 그러면 땅 속에서 이렇게 뿌리를 박고 있어요. 뿌리 박고 있다가 봄이 되면 이렇게 싹이 올라와요. 싹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싹이 올라오는 모양을 우리가 한겨울에 얼어붙어 있던 동토에서 따뜻한 봄이 되면 이 땅 속에 찬 걸 비비고 이렇게 이걸 아주 이렇게 비틀면서 나올 거 아니에요. 봄이 되면 여러분들 싹을 보세요. 똑바로 나오는 싹이 있어요? 얼은 땅을 헤집고 나오잖아요. 그 모양을 보고 그린 게 이게 새을자입니다. 땅 속에서 애를 쓰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싹이 튼다는 의미로서 을목을 찾아내요. 을목을. 그래서 같은 목이라도 모든 만물은, 기운은 땅에다 뿌리를 박고 뿌리를 박아서 여기서 싹이 나오는구나 하는, 아까 우리 인류를 살아가는 데는 오행이 나무, 목, 화, 토, 금, 수, 이 오행이 있어야만 살아가는구나. 그때 이 오행도, 목도 양과 음으로 나눠진다. 즉 쉽게 해서 뭐냐면은 해가 떠 있는 낮의 나무, 또 밤이 됐을 때 음의 기운에 의한 나무, 즉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건 아침에 일어나면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자는 것처럼 낮과 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음이 있어요. 그 양음이 있는데 목의 경우에 땅속에 뿌리를 박고 있다가 봄이 되면 싹이 올라오는구나 해서 목인데 목에는 두 가지가 있구나. 갑목과 을목이 있구나. 그럴 때 요거를 강한 양의 기운으로 양목으로, 요거는 약한 음의 기운으로 음목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를 하나씩 찾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양목과 을목, 목을, 그 다음에 화의 기운도 그때 대오라는 사람이, 여기서 잠깐, 대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창일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뭘 붙였냐면은, 야, 그러면은 해가 뜨는, 만물이 뜨는 해가 뜨는 동쪽에서 해가 떠. 해가 떠야만 싹이 올라오는구나. 그러니까, 동쪽이 목의 기운이다. 그 다음에 남쪽이 되면 따뜻해. 해가 뜨는구나. 해가 떠서 열기를 띠니까 화의 기운을 갖는 거로구나. 그 다음에 서쪽이 되면 해가 진단 말이에요. 서산으로 해가 지는구나. 해가 진다는 거는 한마디로 인생으로 하면 노년이고 기울어지는구나. 그래서 금의 기운이로구나. 그 다음에 북쪽은 추워요. 그러니까 북쪽이 되면 이게 해가 지고 나면 춥구나. 차가워지는구나. 그래서 차갑다는 게 이게 수의 기운이로구나. 그 다음에 중앙은 가운데 토의 기운이다. 이런 오행을 여기다 갖다가 창일이라는 사람이 붙여봅니다. 그래서 이 대요가 얘기한 이런 그 하도낙서에서의 그림을 갖고 기호에다가 이 오행이라는 동서남북 방위와 오행이라는 목화 토금수라는 오행을 붙였어요. 붙여놓은 다음에 기록을 위해서 어떻게 기록할 거냐. 그 기록을 위해서 이제 한문을 만들어요. 한문을 만드는데 목은 땅속에 뿌리를 받고 있다가 봄이 되면 싹이 나오는구나. 양목과 음목이 있다. 화는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뜨면 태양이 내렸죠. 여기 태양이 우리 지구에 있는 인류한테 빛을 내려주는구나. 그러면은 자 이렇게 그린 거예요. 지금 옛날 사람들은요, 5,000년 전의 사람들은 요거를 이해하려면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전제가 뭐냐면은 5,000년 전에 중국 사람들은 천원지방이라는 걸 냈어요. 천원지방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은 둥글고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편하다. 즉 5,000년 전에 중국 사람들은 여기 땅은 네모 반듯하고요, 하늘은 둥그렇다고 본 거예요. 이게 천원지방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왜 따졌냐면은, 이게 왜 따졌냐면은, 땅은 네모 반듯하고 하늘은 둥글다라는 이 개념에 의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우리 있는데 이 머리는 하늘을 두고 있죠. 머리는 하늘을 두고 있고 이 다리는 땅을 딛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딛고 있는 거는 이 대지죠. 대지에 땅을 딛고 있고 머리는 하늘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하늘에 두고 있으니까 하늘에 두고 있는 거는 하늘의 길을 받아야 돼. 여기서 천간이라는 개념을 찾습니다. 하늘의 길을. 내 몸뚱아리는 땅을 디디고 있어. 땅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지라는 개념을 찾아요. 땅을 디디고 있다 이거예요. 지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이 이렇게 있으면은 머리는 하늘을 두고 땅은 대지를 디디고 있으니까 하늘을 두고 있는 천간과 우리 육신이 땅을 디디고 있는 지지, 즉 천간 지지라는 개념을 찾는 거예요. 찾아낸 겁니다. 그때 이 천원지방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대지가 평편하다고 그랬어요. 이 대지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사는데 하늘에서 만인을 위해서 내려줘요. 그래서 병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그려요. 대지에 살고 있는, 여기 왜 사람 인자가 들어가냐면 대지에 살고 있는 하늘에서 모든, 태양이 내려질 때 나한테만 태양이 비쳐요? 태양은 우리 모두한테 다 똑같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라는 개념을.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태양의 기운이다. 태양의 기운이다. 그러면 이 태양이 내려집니다. 태양이 내려지면은 낮에 태양이 내려져요. 그래서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밤이 되면 태양이 지고 해가 뜨는데 그 태양이 내려져서 여기가 대지예요. 땅이에요. 대지의 땅이 낮에 태양을 내려집니다. 내려지면 이 태양을 대지가 받았다가 이 땅 속을 열어보면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죠. 우리가 그래서 추운 겨울에
땅을 파면 어때? 땅이 따뜻하잖아요. 바로 이 여름의 기운을 받았다가 땅 속에서 밤이나 겨울이 되면은 이 뜨거운 열기가 올라와요. 이거를 땅 속에서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는 이게 고물의 정자라는 이 정자. 이거는 병화고 정화라는 이러한 개념을 찾아요. 그래서 이거는 태양이고 이거는 낮의 기운이고 이거는 밤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양화, 이쪽을 음화. 이렇게 양음으로 이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양화와 음화로 구분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여기다가 이 오행에다가 이제 그러면 토는 어떻게 되겠는가? 토라는 글자를 또 찾는데 이 토라는 글자를 무토와 기토라는 두 글자를 찾아요. 그러면 이 무토라는 글자는 이게 이제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거의 뭐 둘 다 맞는다고 보지만은 지금 땅이라는 거 뭐냐면 대지예요. 천원 지방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대지야. 대지인데 그때 당시에 5,000년 전에도 이 부족간에 먹고 살려고 막 쌈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봄이 되면 곡식을 갖고 와야 돼. 그러면 대지에서 쌈하던 쟁기를 놓고 대지를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대지에다가 요게 뭐냐면 요 글자가 뭐냐면 창과자예요. 그죠? 즉 창을 창으로 쓰지 말고 대지를 가꾸는 대로 써라 이거예요. 그래서 무자를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런 학설과 또 하나는 중국의 대지는 원강 중국의 땅이 넓어서 우리나라 호남평야 무슨 뭐 김해평야 이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런 평야의 10배, 20배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멀어. 진짜 우리가 먼 산을 볼 때 이러고 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무토를 찾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광활한 땅, 광활한 대지라는 의미로서 이거를 양토의 개념을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운 겨울이 되면은 땅을 팝니다. 땅을 파잖아요. 그래서 대지를 파서 모든 걸 다 저장을 해야 돼요. 얼지 않게끔. 그래서 이게 터기자라는 이건 땅을 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토라는 개념을 찾아요. 그래갖고 이제 토라는 글자를 찾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는 글자는 어떻게 찾냐면은 대지에다가 곡식을 심어요. 곡식을 심어갖고 벼가 자랍니다. 벼가 자라서 곡식을 심어서 벼가 자라서 막 큽니다. 커서 가을이 되면은 열매를 맺어요. 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열매를 우리가 먹죠. 그리고 열매가 터집니다. 즉 만물이 처음에는 꽃이었어요. 모든 게 꽃이 떨어지면서 열매가 되는 거죠. 그 열매를 먹어. 그 열매를 빼내면 그 안에 씨앗을 또 내년에 저장을 해서 또 먹어. 그러니까 또 그걸 갖고 내년에 또 심어. 그래서 탈바꿈하는 개념이에요. 이 글자가 뭐냐면은 이게 무슨 뭐 광석이다, 광물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연구하는 사주를 못 풉니다. 이거 처음 역학은요, 늘 말씀드려요. 역학은 외우는 학문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면 다 풀리는 겁니다. 이건 절대 외우는 학문이 아니에요. 외우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원리를 정확히 하고 암비하려고 들지 마세요. 왜 그런지만 알면 저절로 알아지는 게 역학이에요. 그때 이 글자가 뭐냐면 우리가 유신의 글자예요. 새롭게 변화되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 위에 있는 껍데기를 탈바꿈시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자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게 쉽게 해서 꽃이 탈바꿈이 돼서 열매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양금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역학에서 우리가 음양오행에서 얘기하는 금의 개념은 금속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꽃에서 열매를 맺는 과정을 그리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나면 씨앗이 남아요. 그 씨앗이 뭐냐면은 씨앗이 매울 신자를 써요. 이게 음금이에요. 이렇게 금의 개념을 양금과 음금으로 찾아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상형과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창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하나 찾습니다. 그래서 창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1000개에서 3000개까지 한문을 만들고 그래서 중국의 문화가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역이라는 학문도 이제 같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라는 건 뭐냐면 만물을 잉태시키는 개념. 우리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만물을 잉태시키는 개념이에요. 그때 이 수에서도요 2개를 찾아요. 즉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와요. 하늘에서 비가 오면 그 물이 땅속에 고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땅의 밑에 지층에 의해서 지반과 지층에 의해서 땅이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오면 그 땅이 영원히 땅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50m, 100m에 들어가면 지층에서 모이죠. 그게 만약에 물이 영속적으로 들어가면 그럼 뉴욕에서 비가 오면 우리까지 온다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동그란데 비가 오면은 어느 정도에서 멈추지 여기까지 흘러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물이 꽉 찹니다. 그 물이 차기 때문에 호수가 생기고 강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 물이 찬다는 개념, 요게 여자가 임신한 모형이에요. 여자가 배가 나와서 임신한 모형을 갖고 임수를 그린 겁니다. 이게 양수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물어서 물이 모자랍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의해서 하늘에서 비가 오잖아요. 그 비가 오는 개념은 이걸 봐요. 하늘이 뚫려야 돼. 이렇게 하늘이 뚫려야 돼. 하늘이 뚫려야 돼. 그래서 이 안에 하늘천차가 들어간 거예요. 이 개념, 이게 계수라는 개념인데, 계수인데 이게 음수예요. 그래서 옛날 고서에는 이 계수가 비우자하고 똑같이 썼어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처음부터 이제 나중에서. 즉, 이 생긴 글자, 왜 만들어졌냐? 생긴 글자를 알아야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사주풀이 할 때도 사주로 태어난 사람이 임수로 태어나느냐, 계수로 태어나느냐 성격이 다른 거예요. 같은 수래도 다른 거예요. 이 의미 하나하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런지 하는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역학은 절대 암기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거를 제 원리를 잘만 따라오시면 외우지 않아도 사주를 보면 저절로 떠올라져야 돼요. 이건 절대 외우는 학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 창일이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까 대요가 얘기한 여기다가 그러면 자 여기다가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십신법을 찾아내는데 1하고 6이 북이로구나. 북쪽이로구나. 그러면 1, 6이 북쪽인데 여기는 그러면은 이 1이라는 개념은 처음에 주어져 있는 생긴 생수로구나. 이 생수에서 5하고 변화시켜서 새로운 글자인 성수가 만들어졌구나. 이런 이제 생수와 성수라는 개념은 그런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1, 6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여기서 수, 이게 오행으로 하면 수인데 이 수에는 양수와 음수가 있으니까 양수가 임수가 있고 계수가 있구나. 이런 개념을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행, 음양, 오행인데 목화, 토, 금수, 목화, 토, 금, 수. 오행인데 여기에 음양이 2개가 있으니까 합하면 얼마가 돼요? 목에도 음양 있고 2개가 다 합하면 얼마가 돼? 10개가 되는 십진법의 원리를 그대로 맞춘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하나하나 다 맞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 6은 북쪽인데 이건 수로구나. 그러니까 수니까 임수와 계수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은 뭐가 되겠어? 동은 이게 목이야. 목 기우니까 여기는 간목과 을목이 있는구나. 이렇게
양목과 음력을 하나하나 여기다가 맞힌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오양, 음양과 음과 양, 음양 즉 쉽게 해서 이건 밤이에요. 이거는 낮이야. 이건 달이고 이거는 해야. 음양 오행. 그런데 이 오행은 쉽게 해서 목화토금수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요기는 목화토금수야. 자, 그런데 왜 만물을